서울국제도서전과 함께하는 온라인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둘은 이곳 산진이 출판사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완월동 여자들의 정경숙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정경숙 작가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완월동 여자들의 주 무대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북토크는 산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산진이 출판사로서도 첫 시도고요. 저희 둘도 유튜브 라이브로 북토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서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미숙함도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며 많은 응원과 다양한 질문들 이곳 채팅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기 위해서 점점 들어와 계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북토크 진행 순서는요, 완월동 여자들 출판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책의 테마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이 정경숙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북토크를 시작하기 이전에요, 이 자리에 무대가 가능하게 됐던 서울국제도서전에 관한 소개와 출판사 산진이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책 출판 문화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은요, 2020년에는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올해 주제는 XYZ 얽힘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생태적 위기, 감염병 공포,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 얽힘의 미학과 공존의 윤리를 탐색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만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산진이 출판사인데요. 산진이 출판사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진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도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산 속에서 자라서 오래 해를 묵은 매 이름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버티는 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출판 산진이는 부산의 지역 출판사고요. 문화의 지역화와 문화민주주의 심화에 도움이 되는 출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출판을 목표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출판을 목표로 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제도서전에 산진이 출판사에서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로 바로 이 완월동 여자들 온라인 라이브 북토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북토크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총 3번의 출판사에서 진행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의 얼굴이 갑자기 깜찍해지는 화면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개인 SNS에 완월동 여자들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산진이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들의 얼굴이 깜찍해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북토크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경숙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완월동 여자들 책 날개에 정경숙 작가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읽어드릴게요. 정경숙, 경남 거제의 어천 마을에서 5녀 1남의 막내로 태어났다. 옆에 계신데 제가 얘기하기가 작가님은 그렇죠. 쑥스러우시겠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쑥스럽지 않아요. 네. 대학에서 경영학 계열을 전공했으나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20대는 삶의 길을 찾지 못해 끊임없이 방황하고 허우적거리며 젊은 날들을 근근히 버텨냈다. 그러다 20대 후반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오랜 방황은 끝이 났다. 여성학을 공부한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분야에서 현장 활동가로 일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완월동의 동료들과 함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을 설립했다. 성매매 여성들의 삶을 기록한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언니 제작에 참여했다. 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활동뿐 아니라 부산 여성단체연합 대표, 부산지방법원 청소년 화해 공고위원으로 활동했고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는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현재는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 등급 분류 전문위원, 그리고 완월동 기록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네, 작가 정경숙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완월동 여자들 책과 관련해서 오늘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시작하시는데 각오 한마디.
뿌듯하죠. 뿌듯하고 기쁘고. 네, 드디어 유튜브까지 네, 진출했다. 네. 가슴 속에 이게 차오르는 이런 행복감을 어떻게 네.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우리 네. 둘이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행복한 네, 네. 시간을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월동 여자들에 대한 책을 좀 네. 얘기를 나눌 건데요. 네. 책의 출간을 좀 결심하게 된 계기, 혹은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성매매 현장은 활동가들이 목격자이다, 정언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그때의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기록지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록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성매매에 관련된 책들을 보니까 논문 형식이거나 이론서라서 상당히 딱딱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은 좀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쓴다면 에세이 형식의 그런 사건 중심의 서사를 한번 기록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시간이 있더라도 하기 네. 싫은 거죠. 네, 하기 싫고. 근데 제가 중간에 살림을 그만두고 네. 다리가 부러지는,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어요. 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네, 발목이 부러져. 너무 잘 아시네요. 네. 그리고 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입원해 있는데 한 1, 2주 정도는 계속 TV만 봤어요. 그러다가 네. 우리 여기 계신 사회자분이 제가 분홍색 노트북을 들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영화를 한 10편 이상을 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 영화를 봐라, 이렇게 해서 영화를 한 서너 편 정도 봤는데, 그때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영화를 보라고 줄 리는 없다. 그래서 글을 쓰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때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왜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한 3년 반 정도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니 합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제가 잘 미루는 성격이거든요. 네. 1개월 쓰고 10개월 미루고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 미루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진이 편집자님도 네. 잘 미루더라고요. 쏘지도 않는 거예요. 느긋한 성격이었다. 그래서 서로 미루는 걸 토스토스 네, 네, 하다 네. 보니까 3년 6개월이나 세월이 3년 걸렸던 6개월은 거죠. 네, 아니 그만큼의 어떤 네. 고심과 그렇죠. 책의 퇴고와 퇴구를 거듭하면서 네. 오랜 숙고 끝에 나온 그렇죠. 책이라고 저희들을 네. 믿고 싶고, 제가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노트북을 네. 드렸을 때 뭐 그런 생각까지 했던 건 아니지만 내심 네. 우리 정경수 작가님께서 책을 내주기를 네. 기대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1등 공신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매매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들한테는 어렵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현장 활동가들은 언니들과 더불어서 그 현장을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내용의 글이 좀 꼭 필요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책을 읽는 분들도 보면은 첫 번째 반응이 일단 어떻습니까? 쉽다. 네, 잘 읽힌다. 잘 읽힌다. 네, 술술 넘어간다. 술술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조금 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처음 제가 생각한 건 어쨌든 쉽게 읽히도록 했는데 네. 그 안에 약간은 제가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이라서 약간은 그 안에 어떤 의도를 넣고 이런 것들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한 줄만 탁 읽어도 네. 뭔가 거기에 약간의 깨달음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읽었던 분들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새로운 맥락들이 새로운 맥락들이 보일 있다. 것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완월동의 여자들은 정경숙 작가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고스란히 지금 북토크에서 이 정경숙 작가님의 말투가 생생하게 책에서도 음성 지원되는 네네, 경험을 그렇죠.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집필 네. 과정에서 좀 네.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힘들었던 건 과거의 상처를 이렇게 회상하고 드러낸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떤 특히 상처들이 이제 성구매자에 의해서 살해당했던 언니들 부분을 글을 쓸 때,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언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그 업주들의 그 협박과 방해와 욕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욕설이 가장
계속 이렇게 뇌리에 쓰면서 남았어요. 내리에 계속 남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욕을 하면 단어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욕을 문장으로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강렬하게 남았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예시를 좀 공적인-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라이브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네. 할 때는 마구마구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네. 라이브다 마구마구 보니까 개인적으로 작가님한테 예. 연락하면 예.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네. 겪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네. 떠올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점들이 좀 힘드셨다면 그렇죠. 한편으로 좀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그 사람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함께 부대끼고, 예, 함께 부대끼고 활동했던 활동가와 네, 그다음에 서로 이제 믿고 신뢰를 쌓았던 그 언니들, 예, 언니들이 떠올랐던 게 참 크게 와닿았고, 그다음에 이 젊은 날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같이 하나로 앞뒤도 보지 않고 이렇게 달려 나갔던,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추억에 젖는 이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쓰기 약간 좋은 점이 네. 그런 거잖아요. 글을 쓰면서 자기를 치유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약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때 상처를 줬던 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한테 만나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한번 해볼래? 그래? 네가 그때 그런 상처를 줬어. 그러면 상대가 아니 소장님도 그런 상처를 줬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까지 갔다는 게 본인도 상당히 상처를 좋았던 주기도 했고 또 네, 받기도 있고. 했던.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요. 네. 이런 많은 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네. 글을 담는 그릇으로서 네. 예, 출판사 산진이를 선택을 하게 네. 되셨죠. 네. 그것도 좀 나름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산진이가 부산 지역에서 전국적인 출판 네트워크가 가장 많다. 가장 많다와 지역 출판사에서도 지역 출판사로서 아. 가장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네네. 가장 많고 홍보도 잘한다는 홍보도 잘한다는 우리 역시 우리 그 살리 부심이 산진, 네네. 그 산진이와 오랜 인연이 있는 네네. 산림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셨고 네. 저희 이기숙 이사장님이 또 막간 홍보를 하자면 산진이 출판사에서 네 웰다인과 관련한 그렇죠. 웰다인도 에세이를 했죠. 내셨죠. 당당한 안녕, 엔딩 노트. 네. 그렇죠. 와 너무 잘하시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인연이 있어서.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와늘동이라는 지역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게 서울에 갔을 때는 그만큼의 팩트가 없어요. 근데 부산 지역 출판사에서 지역이란 말도 참 듣기 싫지만 어쨌든 부산에 있는 출판사에서 와늘동 여자들이라는 책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산진을 그렇죠, 선택한 그렇죠.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지역성과 현장성이 네. 결합된 또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막상 나오고 났는데 이렇게까지 좀 관심을 가질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셨나요? 왜냐면 책이 출간되자마자 언론에 거의 한 26군데 정도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스24에서는 NGO 부문, 사회운동 부분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박수 이쯤에서 네. 게다가 출간 3주 만에 2세를 찍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까지 반응이 좀 뜨거울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작가님? 사실 못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언론사에서 지역에 있는 부산일보라든지 국제신문 정도는 날 거다. 이런 네, 생각 그 정도는. 정도는 했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네. 각계각측에서의 다양한 반응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가족들을 반응 그랬죠. 와, 가문의 영광이다. 아. 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이돌 못지않게 저를 되게 지지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엄마 대단하다, 짱이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내가 진짜 홍보 많이 해줄게. 네. 이래서 뭐 동창회, 홈페이지, 네네. 뭐 이런 쪽에 그다음 회사 사람들, 자기하고 네네.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 마구마구 홍보를 했어요. 네. 판매고 수익에 좀 네, 합격하고.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 책에 함께했던 동료들의 반응도 좀 동료들의 남달랐던 것 같은데. 반응은 그렇죠. 네. 옛날의 열정이 떠오른다. 그리고 가슴 벅차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셨겠어요. 자기의 젊은 날을 의미 있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네, 지인들도 굉장히 반응이 지인들? 뜨거웠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와, 경수가 니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네. 그거와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분노가 올라오더라.
이 분노를 찾기 위해서 술 한잔 하자. 아. 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밥 사줄게. 네네. 회를 먹던 고기를 먹던 네. 같이 좀 먹자. 아. 이런 이야기들. 네, 진짜 좀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저는 또 특별한 반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언니들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특히 완월동 여자들 책에서도 언니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착취 현장의 그 피해 경험 당사자들을 저희 살림에서는 언니들이라고 부릅니다. 언니라는 것은 서로가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수평적이면서도 자매를 담은 호칭이라서 저희들한테는 좀 더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직접 소감문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네. 아니, 그럼 안 보이고요. 네, 제가 알았어요. 네, 이렇게 나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그냥 감동적이라 읽으세요, 가지고 네, 네네네. 저희들이 사실 네. 야, 좀 경쟁심이 있죠. 아니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일 것 같아서 작가님 괜찮으시면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감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책을 읽는 동안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많이 느꼈지만 중간중간 위트 있는 작가님의 스토리텔링에 몰입감이 정말 좋았다. 이런 반응도 남겨주셨고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언니들도 한 명씩 마음의 문을 열은 것 같다. 이 책 중간중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글을 보고 조금 울컥하기도 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책에 나오는 분들은 어벤져스처럼 겁이 안 나는가? 그렇게 맞서는 걸 보면 여자가 참 힘이 세기도 하구나 싶었다. 나는 글을 읽으면서 긴장감을 늦추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긴박함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반응들을 남겨주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매매, 성착취의 고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소감으로 남겨주기도 하셨어요. 좀 소감문을 다 보셨을 텐데 네. 좀 어떠셨는지. 저는 아까 어벤져스 이야기했는데 왜 네. 겁이 안 나겠어요? 네네네. 너무너무 무섭고 어느 순간은 네. 정말 탈출하고 싶어, 나가고 싶어 이런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버텼다는 생각. 네. 처음에는 버텼는데 어느 순간 버티는 게 아니고 약간 즐기는 느낌? 뭐 이런 순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경지에 도달했구나. 네. 이 정도라면 이제 내가 살림을 그만둬도 되겠구나. 이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부딪히고 어울리고 호흡했던 그런 시간들이 서로 공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출판사에서 신호가 와서요.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네. 사전 신호를 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네. 괜찮아요. 시작할까요? 들어줘야죠. 네. 네. 책을 들어주시면 네. 저희 그쵸. 작가님 책에는 황칠이 되어 있지만 애정이 묻어난 네, 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지금 포토타입 여러분 빠르게 캡처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귀여운 네. 저희 둘이가 아보카도. 네. 네. 네, 됐습니다. 아보카도 장면. 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SNS에 네. 이벤트 장면을 올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책이 나오고 난 이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들도 들어봤는데 작가님이 정말 드디어 이렇게 책이 출간되고 나서 소감이 어땠는지.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놀라고 뿌듯했다. 일단 언론사의 반응. 근데 네, 놀라고 뿌듯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지인들이 책을 몇 권씩 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때 와, 제가 정말 인생을 잘 살았구나. 앞으로도 이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 인생의 2막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3막을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해보면 1막은 저희 10대와 아무랬던 20대 네. 그리고 여성학을 공부하기 전까지의 과정. 네, 네, 그 다음에 2막은 여성학을 공부하고 살림을 만들고 완월동 여자들을 출간하기까지. 그 다음에 3막은 완월동 여자 출간한 이후의
다른 인생.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4막까지는 저희 인생은 있지 않을까. 펼쳐질 것이다. 네, 펼쳐질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4막은 네. 저희 마지막을 정리하는 뭔가 이렇게 자서전을 쓴다든지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작가님의 신간 계획까지 좀 네. 들어볼 수 있는 것이지 않았나 네. 싶었는데 책을 한 권 정리하시면서 작가님의 좀 삶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예, 그런 그렇죠. 어떤 돌아봐지고 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완우동 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책에 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 책은 작가님이 2002년도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을 설립해서 꾸준히 활동해온 이야기가 주 무대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책의 무대이자 작가님의 좀 주된 무대였던 활동 무대였던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와르동 여자들에서 살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살림은 2002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한참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 사건, 네. 그다음 와르동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곳에 있었던 여성들의 인권 착취라든지 유린 현장이 있었어요. 수많은 여성분들이 수많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걸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니 네. 부산 지역에 언니들을 지원하는 독립된 단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립된 단체를 한번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언니들과 만나면서 지원해봐야 되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네, 여성인권의 관점에서죠. 여성들을 지원하는 독립된 상담소를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네, 그렇죠. 만드셨죠. 의기투합했죠. 네, 그래서 살림이라는 단체 명칭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살림 뭐 이름을 상당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와, 잘 지었다. 괜찮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장면가한테 부탁했던 이게 아니고 저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자원 활동가들과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만들 그럼 우리가 같이. 그럼 우리가 단체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림이라는 게 서바이벌즈와 그다음에 네. 살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바이벌즈는 생존자이기도 하고 살리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언니들을 성착취 구조로부터 살리고 일상을 함께하자는 의미.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일상의 소중함, 삶에 대한 소중함이 들어있는 같이 거죠. 들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로 다양한 해석들이 그렇죠. 가능한.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살림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살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희 살림이 좀 장면 센스가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완월동 여자들 책 제목도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완월동 여자들이란 책 제목도 인상적이고 여기 부제가 살아남아 사람을 살리는 여성 연대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 제목과 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사실은 이렇게 다른 책들이 많잖아요. 이게 성매매 현장이기 때문에 제목을 성매매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그 활동가들이 치열하게 활동했던 현장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정말 치열하게 활동했던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면 완월동인 거예요. 그 공간인 거예요. 언니들하고 부대 끼고 같이 연대했던, 같이 신뢰를 쌓았던, 그리고 살림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발품을 팔았던 곳이 완월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 살림의 시작이 완월동 근처였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이장이 완월동이거든요. 가장 공을 들여서 쓴 부분이고 가장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장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래서 완월동 여자들이라는 제목을 썼고요. 그다음에 부제는 살아남아 사람을 살리는 여성 연대의 기록. 네, 여성 연대의 기록. 이 부제를 쓰게 된 건 사실은 이 성착취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활동했던 신뢰를 쌓았던 게 언니들과 활동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들과 활동가들이 서로 언니들은 성착취 현장에서 살아남는 것이고 활동가들은 그 위험한 현장에서 살아남아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특히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시
다시 다른 언니들을 만나고 연대하면서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의미로서의 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와늘동 여자들이라는 게 사실 보면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와늘동에 있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와늘동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활동가들도 같이 포함하는 예, 네. 그런 아주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사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완월동이라는 그 성착취 공간에서 우리들은 그 여성들 혹은 활동가들 이렇게 나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책 제목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완월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렇죠. 싸우고 맞서고 경험하고 겪는 공통의 여자들로 그렇죠. 묶인다는 그 제목의 의미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칭찬해. 네. 그렇죠. 칭찬해야죠. 근데 사실 책이 3년 반 동안 집필하면서 초기에 집필한 원고보다 편집 과정에서 좀 많이 잘렸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쉽죠. 작가님 입장에서는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은데 네. 어떤 대목들이 좀 잘려 나갔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세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아쉬운 게 네네. 아주 다양한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사례들의 서사를 다 채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제목에 보통 한 두세 장 정도가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두세 장을 넣기에는 그 서사들이 에피소드가 너무 짧거나 너무 짧아서 드러낼 수밖에 없었네. 없었다. 네네. 그것과 함께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 네. 활동가들은 되게 힘들지만 네. 되게 즐겁게 했거든요. 네. 그 즐거웠던 게 뭐냐면 저희들 사실은 음주 가무. 음주 가무를 정말 좋아했다. 음주 가무를 정말 네. 좋아했어요. 약간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은 네. 해방구로서. 네네네. 근데 그 음주 가무가 이렇게 전체적인 이 와늘동 여자들의 전체적인 네. 문맥상 너무 가볍다. 네네네. 그래서 드러내야 되지 않는 네. 데서 두 부분이 날아갔어요. 네. 그게 좀 아쉽다. 그게 좀 아쉬웠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쉬웠던 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모습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글 쓸 때 이 현장의 기록이다 보니 업주들과 그 업소 관계자들의 욕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이 욕설을 다 실으면 이게 와늘동 여자들이 아니고 욕설집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아쉬운 점이 조금 네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저희 산림 활동가들이 노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 저도 읽은 거 하나 기억하자면 어디 MT를 갔는데 그 해당 펜션에서 춤자랑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저희 살림이 1등을 먹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책에도 담겨져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 그때 춤춰서 1등 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늘 노래방에서 신발 벗고 놀던 우리들이 예, 너무 TMI를 대방출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이렇게 엄선된 책이 총 4가지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살림, 살아남아 사람을 살리다. 2부는 완월동과 마주하다. 3부는 낙인, 편견에 맞서다. 4부는 가치, 열정의 소유자들이라는 대목으로 테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테마별로 다는 못 다루겠지만 좀 인상 깊은 부분들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되게 호응을 많이 받았던 부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특히 1부 살림의 초창기 설립 과정에서의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하면서 반응이 뜨거웠던 게 이제 곤충과 벌레가 막 난무하는 초창기 살림 사무실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혹시 좀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상당히 무모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네. 저렇게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쥐나 다른 곤충들이 무서워서 저희 그 산림 상담소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진 초장 성당이라는 곳이 있거든. 그 화장실을 이용했거든요. 그 비가 오고 태풍이 치는 곳에서도 태풍이 칠 때도 그쪽으로 갔던 기억들. 그다음에 그 곤충들이 시시때때로 출몰했던 거. 근데 그 곤충도 시시때때로 출몰하고 벽 같은 곳에 비가 많이 와서 곰팡이랑 그다음에 떼자국이 줄줄한 곳에서 그 음식을 해서 어찌나 맛있게 먹었던지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들어와서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정말
잘 먹고 되게 유쾌하게 했던 그런 네, 기록들,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네, 저도 초창기에 자원활동가로서 그 공간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나고 지금의 살림을 생각하면 활동가들이 성장하는 만큼 이 살림이라는 단체도 장소도 좀 성장해왔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듭니다. 네, 1부에 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빠르게 2부, 3부, 4부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1부의 다른 이야기들을 혹시나 채팅창을 통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이 라이브 채팅창이 정말 끝장났어요. 엄청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맞네. 네, 라이브 채팅창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이쪽으로 시선을 못 돌리고 있어요. 네,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타이밍 저희가 잡아보세요, 얘기를 지금 천천히 시간이. 하면서 나중에 소개를 몇 개 드리도록 지금 해도 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많네요. 지금 시간 많다고 해서 완월동 여자들을 시작으로 페미니즘 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 책에서 열정을 읽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산진이 그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10명이나 늘었네요. 네. 다큐멘터리 언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고요. 굉장히. 그 살림 창립자 분이신 박혜정 선생님하고 이윤미 선생님도 지금 접속해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 그렇죠. 이야기들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네. 같이 소개를 나누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책의 가장 많은 테마를 차지하는 완월동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좀 제일 분량도 많고 제일 중점적으로 좀 읽었으면 하는 건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언니들과 같이 현장에서 네. 그런 이제 업주들이라든지 공권력에 맞서서 네. 밤을 새우면서 같이 대치했던 그 과정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책을 그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활동가들 입장에서 보면 활동가의 시선밖에 안 보이는데 언니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조리한 구조들이 다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시선의 주체를 바꾸어서 언니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 네, 그러면 완전 다른 재해석이 가능할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언니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 부분들. 또 네. 하나, 저는 이제 완월동 하면 상당히 저한테 상처이자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부분이 언니와 놀자거든요. 네. 그 완월동에서 그 문화행사를 했던 거.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좌절되었던 그 과정들. 그 과정들 속에서 저는 이제 활동가들은 상당히 미안했던 건 그때 사실 5월 달이었잖아요. 네, 5월 29일입니다. 그렇죠. 2005년 5월 29일. 이 대한민국에서 5월의 땡볕은 누구든지 감당할 수 없다. 그 땡볕 속에 활동가들을 하루 종일 내버려 뒀던 거. 그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버려 뒀던 이유가 업주들한테 질 수 없다는 그런 저희 자존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활동가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 부분 중간에서 그냥 철수해도 되는데 그렇게 오기로 버텼던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좌절하고 나서 제가 한 달을 울었거든요. 살림에 출근하면 일단 활동가들을 보면 눈물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활동가들 잡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콧물까지 다 흘리고 그래서 이 콧물과 눈물이 활동가들 옷을 다 적셔서 그 당시에 눈물의 여왕이었죠. 눈물 여왕이었죠. 옷을 다 적셨던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 내 상처만 봤다. 그러니까 활동가들의 상처를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 아팠을 그 상처들의 그 활동가의 상처를 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고 그래서 이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작가님이 또 울컥하셨어요. 네. 그 완월동 문화열기 프로젝트 언니와 놀자를 잠깐 책에 또 나오지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살림에서 이제 아까 그 공권력과의 대치 이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완월동이 막
불이 다 꺼지고 경찰 단속들이 있었어요. 사실 불법적인 공간이고 성착취 공간이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집행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여성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보일러도 못 대고 예, 그 11월 달에 밤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할 때 산림 활동가들이 그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 속에서 언니들과 함께 부대끼고 하면서 헤어화라는 그 당시에 그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에 여성들과 함께 부대꼈던 그런 경험들이 여기 있습니다. 책에도. 그리고 그렇게 여성들과의 시간들을, 언니들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완월동 안에도 문화행사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언니들이랑 노래자랑도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 산림 활동가분이 내셨어요.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 프로젝트로 완월동 문화여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월 29일 당일날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예술가들과 함께 이 문화행사를 열려고 했는데 그때 상인들이랑 이런 사람들이 축제를 저지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했던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이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썰이 너무 길었는데 이쯤 해서 네, 그 완월동 문화여기 축제를 기획했던 그 당시 산림에서 활동했던 활동가 분이 있어요. 김신효정 선생님을 전화 연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11개월 최연소 지금 그 시청자를 함께 보고 있어서 네, 11개월 최연소 네.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는 김신효정 선생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네, 그 당시 언니야 놀자 문화행사를 기획하셨죠. 네, 네. 기획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좀 생생한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완월동 여자들 책에서도 좀 나와 있었고 지금 라이브 보면서 좀 어떤 감회가 드는지? 네, 좀 완월동 여자들의 뭐 많은 이제 목차들과 이제 내용들이 다 이제 많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언니야 놀자는 또 제가 담당했던 사업이기도 해서 더 이제 그때의 기억들이 그 소장님은 너무 담담하게 쓰셨는데 사실은 그 문장들 사이사이에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이야기들 그 소장님이 이제 한 달간 눈물 흘렸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 활동가들 눈만 마주치면 울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이제 그 마을의 사실 완월동이라는 마을의 주인공은 언니들이거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인 이제 언니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사실은 수많은 이익을 이제 받고 살아왔던 뭐 업주, 상인들이 언니들이 원한다는 행사를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던 정말 이제 다시 생각해도 이제 분노와 그리고 어떤 슬픔도 있죠. 왜냐면 상인들이 그렇게 활동가들을 이제 위협을 했을 때 언니들이 이제 막 문자 오고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설마 했는데 이럴 줄을 몰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냥 이거 못하는가 보다. 근데 이제 언니들이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쫄쫄 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300인분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럼 이제 상인이랑 업주들한테 이 밥만 그럼 넣자. 언니들 지금 종일 배달이 안 되니까 상인들 다 나와서 밥이라도 좀 먹으면 안 되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언니들이 막 그날 쫄쫄 굶으면서 다들 좀 뭐 활동가만 찾고 있던 게 아니라 언니들도 굉장히 좀 슬펐던. 네네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뒷말을 뒤에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이제 인권이라는 말도 굉장히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사실 인간에 대한 존엄 너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네. 아예 존엄이라는 것이 없고 네. 아마 계속해서 저희 아이도 지금 너무 화나는 분노의 감성을 지르는구나. 아마 그 한 달간의 눈물이 소장님에게는 어떤 네. 애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때 생각이 좀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완월동 그 행사가 비록은 실패했지만 네. 그 일제 시대 이후로 완월동이 영업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그 영업을 쉰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한 번도 맞아요. 쉬지 않았던 활동이. 그렇죠. 네. 그 살림 활동을 하셨었는데 초창기에 좀 감회가 어떠신지 책을 읽으면서 소감도 좀 같이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이제 소장님이 이제 북토크에서도 작가님이 저한테는 이제 소장님이 워낙 익숙해서 네, 작가님이 이제 뭐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정말 이게 저희 이제 활동가들은 문장 사이사이에 어떤 그 사이의 이야기들이 이제 워낙 이제 몸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데도 정말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정말 이런 생생한 어떤 이야기들 네. 그리고 그런 이 이제 역사를 기록해 주셔서 저는 이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작가님. 감사합니다, 김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신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깜짝 출연해 주셨는데, 너무 그때 생각이 저희 둘 다 좀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제가 네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제, 그날, 언니와 놀자 문화 행사가 실패하고, 네. 정말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언니들이 먹어야 되겠다. 언니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늘동에 갔었어요. 저랑 저희 아마 그 살림 사무국장이라는 두 사람이 와늘동에 갔었어요. 근데 갔는데 그 동네에 들어갈 때 그 동네 그 중간간 네. 그 바닥에 그 막걸리 냄새 있잖아요. 막걸리 냄새가 정말 진동을 했었어요. 진동을 하고 그리고 업소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상인 대표가 업주들은 잘 나오지 안 않아요. 나서고. 네. 상인 대표를 내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욕을 못 하니까 그때 이제 해와 회장이 있었거든요. 그 회장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소리를 문장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언니를 빌어서 저한테 욕하는 거죠. 그때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내가 욕을 해서 하는 거는 정말 나의 체면과 위신이 안 선다.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탁 타는 순간 그때부터 입에서 욕이 마구마구 쏟아졌던 거죠. 그래야지 제가 약간 울분이 해소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랬었어요. 너무 생생한 시간들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신 것 같은데, 이 시간들에 대해서 책에서는 작가님이 좀 나름대로 좀 차분한 음성으로 정리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와늘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낭독을 작가님의 음성으로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와늘동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살았던 언니가 최근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와늘동 걷기를 했다. 그는 나에게 와늘동이 돌아보기에 버겁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증거가 되는 곳이다. 그곳이 없어지면 내 삶의 증거가 없어지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공허함을 견디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어둠의 역사는 역사대로, 기쁨의 역사는 역사대로 기억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역시나 그곳은 여성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자 인권 유린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아픈 역사를 그냥 삭제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잘 보존하길 바란다. 언니들의 기억이 있고 삶이 있는 곳,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그곳을 떠나지 않더라도 언니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친절한 이벤트가 다 있나? 두 번째 이벤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캡처 준비하시고, 책을 작가님 들어주시죠. 네. 나오나요? 네, 이제. 하하하하하. 네. 네. 다 찍으셨나요, 여러분? 네, 다 이제 찍으셨나요, 저희가 잠시 여러분? 붕어빵이 됐네요.
네, 저희 사실 뭐 저녁도 붕어빵이에요? 네, 붕어빵인 것 같습니다. 붕어빵이구나. 네, 저녁도 안 먹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기 시작하네요. 네, 이렇게 이분은 특히 저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네. 같은데 작가님이 그 공간의 어떤 바램과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담아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좀 네네. 이거 아쉽다, 더 다뤘으면 좋겠다 그렇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 같은 경우는 이런 낙인과 편견에 맞선 여자들 이야기, 그럼에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눈부신 모습들을 보여줬던 여자들의 이야기, 그 언니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이 좀 고스란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까 그 언니들 감상문에도 보셨지만 하면서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 읽게 되는 긴박한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 막 업소 추적기 같은 것들도 그렇죠. 좀 드러나 있는 대목들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조금 들려주시죠. 네. 사실 지금 이제 N번방 사건이 네, 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N번방 사건에 관련된 책도 나왔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오프라인 추적기는 없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N번방이 온라인 추적기라면 저희 완월동 여자들은 오프라인 추적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4부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저는 오히려 온라인 추적기는 조금 더 약간은 위험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오프라인은 이런 범죄 현장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있고 위험한 순간들이 네네.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업소에서 언니가 나왔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들이 여자기 때문에 업소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남자를 위장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성 자원봉사자를 섭외해서 가서 증거를 수집했던 네, 거기서 것들도 성착취가 있고. 일어난다는 성착취가 증거를 일어나는 녹음을 증거를 해온 수집했던 거죠. 거, 녹음을 네. 해왔던 거. 그 다음에 언니가 급하게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숙소에 갇혀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그래서 너무 급하다 보니 활동가들이 그냥 간 거예요. 경찰에 네, 경찰 신고하지 않고 않고 그냥 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약간 경찰을 믿을 수 없었던 것도 있었죠.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네. 지금도 믿을 수 없지 않나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한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갔을 때 경찰이 없다 보니 업주나 그 업주한테 잡혀서 다른 데로 팔려갈 뻔했던 활동가들도 있었던 그 기록들. 엄청 일촉즉발이었네요. 네네네. 네.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지금 이제 또 생각나는 것은 경찰들과 함께 함정 수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활동가가 정말 언니를 위장해서 업소 안에 들어가서 추라이를 본 거예요. 네. 그 추라이를 봐서 그 업주가 괜찮다. 업소에서 일을 해라. 네네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녹음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한 네.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많았네요. 많았죠. 네. 제가 예를 든 건 3가지지만 네.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렇죠, 다양한 그렇죠. 이야기들. 그래서 이때 전문 용어가 좀 쏟아졌는데요. 여기서 try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try라는 말이기도 한데 이제 업소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여성들이 선불금 빚이 있다 보니까 업소 가서 일종의 면접 같은 걸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선불금 얼마고 얼마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몸값을 매기고 여기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을 추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 활동가들이 가서 추라이를 그 초창기에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때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오늘날 굉장히 그 성착취 문제와 관련한 해결,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해결에 저희들이 또 많은 노하우와 그렇죠. 전문성이 쌓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사실 일반 사람이 그냥 법원이나 경찰서를 간다고 해도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 포주하고 대질 수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나 하면은 정말 007 작전이 따로 없거든요. 그 경찰한테 얘기해서 포주보다 저희가 30분 일찍 출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차를 갈아타고 도망치고 왜냐면 주변에
일수쟁이라든지 사채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개업자나 이 여성을 잡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를 막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에도 막 그렇죠. 소개쟁이가 야 어디 가냐면서 여성을 또 잡으려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벌벌 떠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들고 녹음하면서 현장에서 얘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다든지 다양한 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펼쳤는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상적으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큰 공포와 그런 억눌리고 짓눌려 있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때 특히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저희들 상당히 많이 싸웠거든요. 경찰과 그때는 지금은 그래도 경찰관 인권 의식이 조금 더 그때보다 나아졌지만 그때는 상당히 이제 인권 의식이라는 게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언니들을 데리고 가면 일단 경찰하고 처음에 기싸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읽어서 도장을 찍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그때는 언니들한테 이렇게 반말하는 게 예사였거든요. 그 반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비를 걸다가 안 되면 바로 경찰서 내에 있는 청문감사실로 뛰어가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도 이제 진정서를 써서 경찰청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이 워낙 진정서를 많이 써서 그때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이었던 그분이 저보고 저를 볼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때 진정서를 안 쓰시냐고 요즘 좀 뜸하던데 이러면서 진정서 남발 단체로 낙인을 찍혔다니까요. 그때. 살림이. 네, 살림이. 네, 그랬었죠. 그래 이제 그분이 부산지방경찰청장까지 했었죠. 네. 진짜 초창기에 경찰들하고 정말 많이 활동가들이 싸워왔던 덕분에 서로를 100%는 아니지만 좀 이해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쌓게 된 것 같고, 그만큼 또 경찰들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는 그런 게 많았죠.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있을 텐데요. 이쯤에서 또 전화 찬스를 한번, 왜냐면 살림에서 활동하셨던 초창기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시고 굉장히 먼 곳에 계십니다. 지금은 머나먼 호주 빅토리아주에 계신, 멜번에 계신 이윤미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해보는 이 언택트 시대에 유튜브 라이브가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호주 멜버른에 살고 있는 이윤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호주에서 이렇게 라이브 보시고 계시죠, 지금? 네네. 네. 완월동 여자들 책에 좀 많이 등장하셨는데요. 네. 책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등장하는 부분을 아주 잘 읽히고요. 네. 그 부분 여러 번 반복해서 좀 읽었고요. 네, 책이 아주 잘 읽힌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결코 이제 가벼운 책은 아니고, 여성들의 무거운 삶도 있고, 특히 성착취라는 또 구조적인 문제도 아주 잘 다루고 있고, 또 작가님 특유의 유머와 해야 긍정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트를 준비하셨군요. 멘트를 준비하셨나요? 네. 그 살림을 초창기에 함께 만드시고 활동을 좀 하셨었는데요. 그 살림에 대한 뭐 지금의 감회나 소감? 그 활동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회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 여성주의자들이 어떻게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착취로 억압으로 인지를 하고 그것에 저항해서 싸웠는가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이었다 라는 생각이 엄청난 일이었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더 많이 새삼스럽게 들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요즘 비밀의 숲 이런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거대 자본과 그 공권력과 거대한 힘이 그 뒤에 있었는데 그 구조에 도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많이 듭니다, 요즘에. 네. 네. 작가님, 정경숙 작가님 책 외에도 뭐 대구 여성인권센터의 신박진영 선생님도 책을 내셨고 또 그 박혜정 선생님 같이 활동하셨던 박혜정 선생님도 책을 냈고 이렇게 현장 활동가들의 책 그리고 그 봄날님 책 이런 책들 다 호주에서 받아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현장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활동가들의 책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슴 벅차고요. 사실은 이런 논의들이 훨씬 전에 한 10년 전부터 최소한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담론 형성을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현장이 급박하니까, 이제 글을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래서, 학자들에게 기대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현장성이 부족한 학자들의 이야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한계라기보다는 현장이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없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쏟아져 나오는 네 권의 방금 말씀하신 책들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한 가지 이야기를 다양한 앵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여성에 대한 성착취에 관해서 이제 의문이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미 선생님의 생생한 언어도 좀 언젠가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읽고 싶다 생각도 들고요. 작가님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미안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소장님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 계실 때 저는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언니와 놀자 관련한 글에서 담담하시게 쓰려고 하셨지만 그 안에 있는 미안함, 죄책감, 아쉬운, 부채감, 이런 분노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읽으면 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많이 풀어내셨으니까 좀 치유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더 이상 활동가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다 같은 동지잖아요. 그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성들과 활동가들이 함께한 연대를 기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할 말이 없어.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호주에 있는 이은미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감사.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 네, 굉장히 네, 굉장히 좀 두 분 활동가분들의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우리 활동의 의미들을 좀 다시금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할수록 좀 이 활동의 의미가 다시 생생하게 저희들에게 살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좀 저희가 쉬는 시간도 없이,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뭐 질문은 저희들이 직접 준비한 질문은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멋져요,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친구 경수가 잘 지냈니? 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무너무 반갑다. 네. 여기 아까 친구분 한 분 더 계셨는데, 네, 김유애라님, 네, 친구 고생했다. 네. 고마워. 네, 그리고 서윤주님, 내 친구 진짜 고생 많았다라는 지인분들의 반응들도 굉장히 있고, 그 서윤주님은 다음 모임 때 욕 좀 들어보자 이런 반응도. 좋아. 욕 준비해 갈게. 네.
네. 그리고 굉장히 거제도 말로 술술 풀어보라고 네, 하셨네요. 네. 활동가분들도 멘트 특히 많이 남겨주셨고 박혜정 선생님 채팅창을 통해서 사실 박혜정 선생님은 살림 초창기 창립 때부터 모든 순간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좀 케미가 좋고 웃기다는 얘기도 그럼요. 네, 반응이 많네요. 네. 작가님이 자꾸 눈물을 흘리셔서 울지 말라고. 네. 네. 그렇죠. 원래 좀 눈물이 그렇게 많으셨나요? 그렇죠. 네. 눈물 좀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 연우님 지명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정경숙 작가님 동안 비결은 무엇인가요? 네. 아니 저는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제가 30대도 네. 50대라고 들었고 20대도 50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30대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 아들이 군대 갔냐고. 아니 이럴 수가. 그때 저희 애가 유치원생이었거든요. 네, 네. 멍했죠. 그래서 제가 참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해요, 지미영 쌤. 아니 근데 저희 활동가들이 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종종 듣습니다. 저도 20대 때 되게 나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나이 때는 좀 짐작하기 어렵다라는 활동가의 공통점이 그렇죠. 좀 그런 것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라고. 네, 그리고 박혜정 선생님이 정경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매번 참 새롭다. 본인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도 잠깐 네. 얘기를 하셨지만 그 본인의 기억은 굉장히 이제 몇 가지 조각의 그렇죠. 생생함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죠. 원래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기억의 시점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기억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 못하면 내가 정말 기억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건 나도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력 없기는 서로 마찬가지. 네. 그래서 완월동 여자들이 네. 사실 이 정경숙 작가님의 굉장히 시선이 많이 녹아들어 있는 네. 작품이고 활동가들이나 그 공간을 또 경험했던 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앵글로 또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이거 아니요 하라고 제보하실 활동가분이 있으시면 꼭 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예, 질문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반응들, 응원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요. 질문이 따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작가님 낭독과 두 가지 질문만 네네.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질문을 혹시 그 책을 읽어주신 독자분들에게 좀 직접 이 라이브 북토크를 통해서 좀 전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네, 저는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책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만약에 읽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사서 읽으시고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한 번 읽을 때는 가볍게 읽으시라. 네. 그리고 그 주체가 활동가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읽으시라. 두 번째 읽을 때는 주체를 바꾸어 보시라. 언니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활동가가 언니들 입장에서 그러면 작가의 의도가 조금 더 파악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의도를 사실은 저는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의도를 잘 심어 넣지를 못해요. 근데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의도를 심어 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줄만 읽었을 때도 의도가 네.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언니들과 조사받으러 경찰서나 검찰 혹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가면 언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업소에서 일할 때 업소에서 일할 때 온 손님이다.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이 성착취의 구조가 성산업의 구조가 어떻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죠. 성구매자는 아무나 될 수 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권력자도 성구매, 성착취 성구매를 할 수 남성이 있다.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맥락들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언니들 시점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좀 놀라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재판 동행을 가거나 검찰이나 경찰 조사 동행을 가거나 할 때 저 판사가 자기가 업소에서 일을 할 때 이제 봤던 사람인데 이 경찰이나 검찰이 구매자로 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여성분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자기가 업소에서 있을 때 자기 중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오셨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굉장히 적나라한 이 성착취 현장을 고스란히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활동가분들 아까 전화 연결했던 활동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행간에 사실은 이게 말로는 다 못할 사실 떠올리면 좀 먹먹함과 또 눈물밖에 안 나오는 물론 아까 굉장히 웃기고 저희들 맨날 놀고 우주감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나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은 물론 이 현장이라는 것이 뭐 우리 활동가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보통의 여자들이 이 현장과 맞부딪히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 행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느끼면서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이제 아까 죄책감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그냥 딱 낙인 부분에서 한 그 부분만 얘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그때 이제 살림에 왔던 언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지금도 이제 활동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오고 이렇게 살림에서 계속 활동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상당히 미안한 거 오늘 계속 미안한 모드로 계속 하게 되는데 이분한테 그때 2005년도에 존스쿨이라는 그러니까 성구매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저 참 인권 의식이가 언니들을 인권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 인권 의식이 상당히 무지했구나. 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존스쿨 교육에 그런 언니를 내보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힘들다고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제가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와서 정말 힘들다, 역겹다, 못한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이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나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을 같이 트라우마라는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때 정말 소장님 포주 같았다. 그래서 활동가가 포주가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들이 매일매일 있지 않았을까. 언니들은 나를 포주로 봤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언니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분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장에서 포주로. 그런 좀 참회 순간이긴 한데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존스쿨이라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존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존이 그 당시에 이제 성구매자 남성들, 성착취 남성들을 일반적으로 존이라고 불렀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존스쿨은 이제 미국의 세이지라는 그 성착취 생존자 단체에서 이 성착취 현장의 진실을 그 구매자 남성들에게 직접 알려줌으로써 본인이 입장을 바꿔서 깨닫게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함으로써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에도 도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작가님 말씀처럼 활동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에 성착취 현장을 그 피해 생존자들이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하면은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푸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잔인했다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런 어떤 발화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고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사실 그 생존자와 경험자들의 그런 욕구와 요구에 의해서 그 발화의 순간들이나 장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3부 낙인 편견에 맞서다에 나오는 이제 성매매 경험 당사자의 그룹과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그렇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북독감에서 좀 얘기는 안 했지만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가 있고 부산에도 성매매 나리나띠가 경험 있죠. 당사자 나리나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리나띠 얘기도 좀 작가님이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나리나띠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실까요? 아, 나리나띠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네. 이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있잖아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꼭 이건 해야 돼. 꼭 이건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그러면서 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시라.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서 같이 함께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지만 네, 배경을 설명한다고 아니, 양해 충분히 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제 마지막 낭독을 듣고 혹시 마지막 이벤트가 지금 할까요? 마지막 이벤트를 하고 저희가 이게 라방의 매력이죠. 네. 네, 박혜정 선생님이 천천히 해도 된다. 우리 모두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HR 리님께서 아직 책을 읽지 못했지만 라방 보고 방금 예스24에서 주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희의 마지막입니다. 네. 네, 책을 드시고. 네,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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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캡처까지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 작가님의 낭독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글을 쓰면서 느꼈던 소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언니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해온 날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언니들의 삶을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싶었다. 또 언니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이상하지 않다는 것, 그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현장에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진심으로 치열하게 발로 뛰었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었다.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고 그때 그 사건과 언니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불현듯 감정이 복받치며 순간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기도 했다.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치유하지 못하고 내 속에 머물러 있었던 나만의 상처였다.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버거움을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억눌러 왔던 것들이 마음이라는 감옥에 깊이 갇혀 있었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 가두어둔 감옥 속의 나를 보았다. 책임감, 성공, 실패, 좌절, 자존감, 자기 비하, 자기 부정, 억누름 등이 서로 엉키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글을 쓰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직면하고 비로소 화해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오거든요. 네, 김메라님이 울지 마, 울지 마. 네, 같이 사실 정경숙 작가님이 살림을 처음 설립하던 당시가 30대 초반이었고, 그렇죠. 또 이유미 선생님, 박혜정 선생님은 20대 초반이었고, 굉장히 사실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좀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 당시에 눈물 없이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들이지 않나. 그러나 같은 여자로서 겪는 경험들을 고스란히 이해하고 그 어떤 여성도 뒤에 남겨두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치열한 현장의 이야기를 저도 같이 듣고 또 같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괜찮으세요? 눈물 한번 닦으시고. 네. 네, 이것이 또 라방의 매력이죠. 안 울었는데 갑자기 네. 눈물이 나오네. 이게 주체가 안 되네. 네. 아. 네. 앞으로의 네. 네, 계획이 네. 있으시다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완호동 여자들 2를 쓰고 싶어요. 완호동 여자들 2. 네, 2를 쓰고 싶어요. 이 2는 아직은 전체적인 기획이나 구상 이런 것들은 없는데 2는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완호동 기록연구소 소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명함만 갖고 있고 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지금 이제 완호동 도시재생 네. 에 대한 논의가 한참 일어나고 있으니 네. 완호동 도시재생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완호동이 120년 전쯤 생긴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해서 저 동네에 기록관을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고 목표예요. 네, 완월동 기록연구소 활동에 대해서 네. 이 책의 집필 과정과 완월동 네. 기록연구소의 활동이 같이 또 발을 맞춰서 갈 그렇죠, 가야 되죠. 예정이다라는 거죠. 앞으로가 또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것으로 꽤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아쉬운 시간들로 오늘의 북토크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저는 재미있었던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 혹시 좀 북토크 진행 벌써 이번이 2번째거든요. 저희 한 번은 저희 살림에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 북토크 출판 기념회를 했었고요. 2번째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3번째는 어떤 만남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한데 앞으로의 혹시 북토크 일정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얘기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의 소감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는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라는 게 기록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아까 것도 계속 기록에 남네. 첫 번째 것도 기록에 남네.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그 기록이 남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작가한테 안 알리고 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네. 저는 기록에 남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 상당히 긴장됐고, 네. 그랬는데, 오히려 재밌고, 사실 긴장하지 않고 뭔가 그래도 말이 좀 술술 나왔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사면,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은 사실 이걸 책을 사서 들고 읽으면서 줄을 쫙쫙 긋거든요. 근데 제 책은 받아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줄을 끄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내가 이 문장을 써서,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문장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게 됐다. 이래서 상당히 저한테는 좋았고, 근데 다음 북토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르면 가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사회자를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다른 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패키지로. 살림을 할 패키지로 네. 가면서 네. 서로 만담 형식으로 그냥 재밌게 네.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작가님 이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조금 안 네. 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계획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산 여성단체연합이라고 저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산림도 회원단체로 있는 부산 지역의 여성연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토크에도 부산 여성단체연합의 여러 회원단체 네. 분들 활동가 분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에서도 좀 네. 소규모로 북토크가 네.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부산 좋죠. 여성장애인연대에서도 진행할 예정이고 부산 여성회에서도 네. 진행을 그렇죠.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정경수 작가님 많이 불러주시고 네. 많이 찾아주시면 네. 저도 1+1 패키지로 네. 늘 같이 네. 예, 따라갈 그렇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전에 티티 마우스 00이라는 분께서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의 노랫말이 떠오릅니다. 작가님 너무 멋지고 늘 응원합니다. 부디 철들지 마시고 언제나 맞아요.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으로 방향 지시 등으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작가님 장래 희망을 또 여쭙는 질문도 있네요. 네. 장래 희망. 네. 그냥 지금은 사실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장래 희망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는 하고 게 싶은 거 장래- 하는 것들. 네. 네.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은 완활동 기록연구소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그쵸. 딱 정해놓고 사는 삶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역동적인 삶, 다이나믹한 삶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때 순간순간 네.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떠오르면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좀 약간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사실은 재개되고 좀 조심스러워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작가님의 무모하달까? 철들지 않음이랄까? 그리고, 도전해보는 그 도전 정신이 굉장히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늘 서로,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편이자 팬이다. 네, 서로의 편이자 팬이로서 그렇죠. 좀 맞아요.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북토크. 예, 왜냐면 저희가 계획했던 거랑 좀 다르게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끝나지 않는 북토크가 이제 거의 네. 정말로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 완월동 여자들 시리즈 2 그리고 네. 완월동 기록연구소의 네. 활동 그리고 살림과 변함없이 함께 걷고 있는 정경숙 작가님의 모습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혹시 책 안 읽으신 분은 네. 완활동 여자들 산서 꼭 읽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읽어보시고 너무 황칠이 돼 있어서 이거 네. 괜찮아. 네, 괜찮답니다. 좋지. 네. 그리고 읽어보시고 주변 분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완월동 네. 여자들 라이브 북토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서울국제도서전은 계속됩니다. 산진이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것으로 북토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친구들아 고마워.